인천전자마이스터고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국어 방현지 선생님입니다. 앞에 영상과 옷이 똑같죠? 같은 날 이어서 찍고 있다는 뜻인데요. 지금은 4월 11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6시입니다. 저녁 6시. 선생님이 7시까지 두 번째 영상까지 무사히 찍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어서 영상 학습해 볼 텐데요. 자, 지금 우리 2단원 품격을 높이는 언어생활 중에서 공동체와 의사소통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앞 영상에서는 이 중에 두 가지 배웠죠. 뭐랑 뭐? 네, 협력의 원리와 공손성의 원리 배웠고요. 오늘은 마지막 내용으로 체면 유지의 원리와 담화 관습이라는 내용을 배울 겁니다. 우리 체면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고요. 저번 시간에 담화는 대화를 뜻한다고 했었죠. 이 부분은 앞의 내용보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조금 더 부담을 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과서 100쪽입니다. 만화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만화를 살펴보고 체면 유지의 원리를 알아보자. 이번에는 체면 유지의 원리입니다. 자, 교과서 혹시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요.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 됩니다. 아마 농구 시합에서 진 것 같아요. 표정들이 많이 아쉽죠. 우리 체육대회 때 열심히 선생님이 통신반과 인공반의 농구 경기를 응원했었거든요. 모두 열심히 뛰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자, 주장인 것 같아요. 얘들아, 오늘 경기는 졌지만 앞으로 남은 경기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힘내자. 주장답게 이렇게 파이팅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한 후배가 지금 눈썹 보이세요? 약간 화가 난 게 느껴지죠. 선배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실수만 하지 않았어도 오늘 경기에서 이겼을걸요? 결국 너 때문에 진 거잖아, 이 선배야? 이런 뜻이네요. 이런 말을 들은 선배 감정 어땠을지 여러분 유추하면서 지금 둘 중에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은 누구? 네,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선배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실수만 하지 않았어도 오늘 이겼을 거예요. 라고 말한 이 부분이 참 안 좋은 대화 태도라는 거 엿보이시죠? 이것과 연결해서 이어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을 참고해서 선배가 느꼈을 감정, 여기서 막 속된 표현 쓰시면 안 되죠? 뭐 당혹스럽다 이런 말로 잘 포장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말해보자. 글이 한 편 나오는데요. 문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도 문단 번호를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글을 달달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건 없습니다. 빈칸을 뚫어놓은 거나 이런 문제도 거의 없는데요. 한번 나왔을 때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 중간에 요거 보이시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따라서 즉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 표시해 놓으라고 했는데 혹시 세모 표시한 친구 있으면 댓글에다가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메시지를 남기셔도 좋습니다. 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라는 자아의 모습을 인정받고 그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기를 바라는데 이것을 체면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에게 뭘 설명해주고 있어요? 체면의 뜻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거 어려운 거 어떻게 외워요? 쉽게 생각하면 체면이라는 건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인정받지 못하거나 공격당했다고 느끼면 그 내 체면이 어떻게 될까요? 손상됐다고 느끼겠죠? 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의 체면을 존중받으면 자신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격을 느끼지 당연하겠죠? 체면이 손상되면 당혹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표시 나왔네요. 그럼 밑줄 칠 준비하셔야겠죠? 그러므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는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거나 싫어!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등 중요한 건 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면박 준다는 말 쓰죠? 잘못을 지적하거나 뭐 요청을 단칼에 싫은데? 거절하는 것들은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다. 당연히 피해야 한다. 자, 이것을 체면 유지의 원리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표현 삼가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자. 무엇과 비슷할까요?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공손성의 원리와 유사하죠?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 선생님이 앞에 영상에서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와 체면의 원리 이렇게 묶어서 분류했던 거 기억나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외울 건 없어요. 자, 상대방에게는 우리에게는 모두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군가가 거부하거나 또는 내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거나 내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서 지적하면 내 자아가
상처받겠죠. 우리 그거를 체면이 손상된다라고 말한다. 그런 말하기는 좋지 않다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 바탕으로 앞에 영상에서, 앞에 만화에서 선배가 느꼈을 감정과 그 이유를 이것과 연결지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파이팅을 외쳤지만 후배에게 좀 모진 소리를 들었던 우리 선배 감정 어땠을까요? 서운하고 당혹스러움 등 이런 거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선배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요? 후배가 남은 경기에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보자고 한 선배의 요청을 무시했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선배의 잘못을 지적했죠. 두 가지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선배의 요청을 무시했다. 그다음 여러 사람 앞에서 잘못을 지적했다. 그래서 우리 선배의 체면이 손상되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경우에 당연히 선배는 슬픔도 느꼈을 거고요. 분노도 느꼈겠지만 우리 그런 거 다 묶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체면 유지의 원리를 고려해서 아까 그 후배가 잘못했던 말을 바로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배가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비록 오늘은 졌지만 남은 경기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야. 힘내자 라고 얘기했죠? 표정이 달라졌어요. 앞에 만화랑, 그쵸? 이 후배가 이번에 어떻게 말했는지 볼까요? 선배가 이번 경기에서 주장으로서 보여준 지도력이 인상 깊었어요. 일단 선배를 칭찬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훈련할 테니까 선배도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우리 팀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대화 되게 현명하지 않아요? 선배의 체면을 유지해 주면서 자기들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배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도 잘 넣어서 아름다운 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친구들과 대화할 때 친구들을 너무 대놓고 면박 주는 건 체면 유지의 원리에 어긋나겠죠. 혹시 여러분이 그런 대화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선생님이 교과서에 없는 다른 장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거 잘 봐야 되겠죠? 시험에는 얘가 나옵니다. 자, 체면 유지의 원리를 고려해서 지호의 말을 바꾸어 보자. 우리 지호 하니까 또 인공 2반의 예쁜 지호가 떠오릅니다. 자, 대화 상황을 봤더니요. 지호와 연수의 대화예요. 지호가 무거운 걸 들고 있나 봐요. 야, 그냥 보고 있으면 어떡해. 빨리 짐을 받아야지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우리 연수가 시무룩해졌어요. 이 책 내려놓고 들어주려고 했는데 내가 이런 말을 왜 들어야 해? 지금 연수는 자기 짐을 내려놓고 지호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지호가 그만 먼저 짜증투로 말해버렸죠. 자, 이때 우리 연수의 체면이 손상됐다고 느꼈을 겁니다. 왜? 면박당했잖아요. 자기의 의도랑 다르게요. 이럴 때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키면서 지호가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지호 영상 보고 있으면 선생님이 답을 오픈하기 전에 댓글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연수야, 너도 짐이 있어서 힘들겠지만 혹시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너도 짐이 있는 거 아는데 혹시 내 거 들어줄 수 있어? 그럼 아마 연수가 이렇게 대답하겠죠? 이 책 빨리 내려놓고 들어줄게 라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화할 때는요, 먼저 상대방을 면박 주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 살피시고 그거에 맞게 예의를 갖춰서 말하면 서로 화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교과서 102쪽에 있는 공동체의 담화 관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었죠? 담화라는 건 대화를 뜻하는데요. 그래도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어려운 말을 조금 밑줄 한번 쳐보고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담화 관습이란, 대화 관습이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집단인 언어 공동체. 우리는 같은 언어 공동체 구성원인가요? 네, 그렇죠. 언어 공동체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할 텐데요. 언어 공동체에서 특정한 방식의 의사소통이 반복되면서, 즉 예로부터 우리 한국에서는 대화할 때 어떤 태도를 유지하길 바라고 겸손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담화 관습입니다. 특정한 방식의 의사소통이 반복되면서 형성된 듣기 말하기 방식이나 습관 태도. 여러분 이거 달달 외우시면 안 돼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담화 관습을 간단히 정리했으면 교과서 내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2시간 넘게 서서 빈 교실에서 영상 찍고 있거든요. 소음이 들어갈까봐 난방기를 껐어요. 그리고 잠깐 화면 봤더니 얼굴은 너무 우중충하고 많이 속상하지만 여러분이 잘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현이가 선생님한테 뭐 하라 그랬었죠? 유튜브 뭐 하라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나는 유튜버가 아니야 이랬었거든요. 구독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제발 영상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글쓴이가 듣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 어디요? 듣기와 관련하여 조언하는 내용이 무엇일지 말해보자. 여러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우리 너무 잘 알죠? 딴짓하고 있다가 멍 때리고 있다가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하자? 네, 경청하자. 그 내용 나올 것 같은 느낌 들죠? 자, 이덕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소절에 나오는 일부분입니다. 듣기와 관련한 거고요.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번거롭고 시끄럽다고 해도 정신을 정돈하고, 즉 정신 집중해서 상대방을 잘 바라보고 잘 들으란 뜻이겠죠. 그 대략을 잘 기억할 것이며, 상대방이 열심히 말했는데 뭐라고?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 대략을 잘 기억할 것이며 함부로 들어 넘기지 말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남이 말할 때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네, 집중해서 경청하자고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며 끝까지 경청하자고요. 자, 우리 이런 태도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로부터 이어져 왔던 의사소통의 방식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하자? 경청하자. 자, 어려운 내용 없었죠? 이어서 나오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꾸만 혀가 꼬여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음란한 말, 도리에 어긋나는 말, 허망한 말, 남을 헐뜯는 말, 잘 속이는 말, 가혹한 말, 과장된 말, 원한의 말을 들으면 절대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는 같이 동조하지 말아라. 마땅히 조금씩 뒤로 물러날 것이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옳지 않은 말,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 이런 것들을 들으면 거리를 두고 동참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데요. 남을 헐뜯는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하면 결국은 다 돌고 돕니다. 특히 우리 학교처럼 24시간 함께 있는 학교는 더 그래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다른 친구 때문에 속상한 걸 나에게 털어놨다면 절대 전하지 마십시오. 전하시면 안 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대답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동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엿볼 수 있는 우리의 관습, 불필요한 말 듣지 말고 부정적인 말 듣지 말고 필요한 말만 골라 들어라. 즉 옳지 않은 말과 거리를 두고 불필요한 말 듣지 말고 필요한 말만 골라 들어라. 혹시 누군가 나를 험담했대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계속 지옥으로 데리고 가지 마시고요. 아, 옳지 않은 말이야. 나에게는 의미 없어. 나에게 가치 없어. 그리고 여러분이 벗어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 앞에서는 듣기에 관한 이덕무의 책의 일부분을 살펴봤다면요. 이번에는 어디에 무엇과 관련된 말하기와 관련된 속담 2개를 통해서 어떤 말하기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이 씨가 된다. 선생님 이 속담 진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사전 찾아보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뜻을 막 주절주절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요. 늘 말하던 것이 사실대로 되었을 때를 이르는 말인데요. 여러분이 수업 때 참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망했다. 국어 학습지 인어공주 못 받았어. 망했다. 나 자음 체기표 못 외웠다. 망했다. 내일 수행평가를 망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돼요. 여러분은 망해본 적이 없고요. 망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자꾸 스스로 망했다라는 말을 하면 내 삶이 반드시 그 말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선생님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애쓰는데요. 그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내 삶이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앞으로 말을 삼가시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2번째.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즉 언제 어디서고 항상 듣는 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한다? 말 조심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 자꾸만 친구 험담하고 선생님 험담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우리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항상 불필요한 말,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2가지 속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말하기에 대한 교훈 뭐 있을까요?
네,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특히 부정적인 말, 남을 헐뜯는 말이요. 불필요한 말은 삼가며 항상 말 조심하라. 아,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듣기와 말하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구나. 우리도 그 생활 습관은 잘 따라서 담화 관습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던 그 듣기에 관한 거, 그리고 말하기에 관한 거, 이 두 가지 활동에서 알 수 있는 담화 관습, 우리 언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의사소통의 특징 뭐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경청과 가려듣기. 경청 무슨 뜻이에요? 집중해서 들어라 라는 뜻이고요. 가려듣기는 나쁜 말, 불필요한 말, 헐뜯는 말, 음란한 말들은 동조해서도 안 되고 듣지 말아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신중하게 말해라. 왜? 벽에도 듣는 귀가 있고 우리 말은 돌고 돌아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늘 신중하게 말해야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고전 문학에 반영된 담화 관습을 알아볼 건데요. 고전 문학이라 하면 고전 소설, 뭐 옛날 이야기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재미난 이야기가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103쪽에 있으니까요.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 여러분 교과서를 보셔야 됩니다. 자, 서거정이라는 사람의 차계 기환, 닭을 빌려 타고 돌아간다라는 뜻이거든요. 도망간다가 아니고요.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전 문학이라 지금과 사용되는 어휘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뭘 파악해야 한다? 담화 관습을 찾으면 되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 선생은 담소를 즐겨하였다. 등장인물이 나오네요. 누구? 김 선생이요. 평소에 뭘 좋아한대요? 대화 나누는 걸 좋아했대요. 그가 일찍이 벗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벗은 무슨 뜻? 친구. 김 선생이 친구 집을 찾아갔대요. 주인은 술상을 내오되 안주는 단지 채소뿐이라며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었다. 어때요? 집이 가난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김 선생이 놀러 왔는데 술상을 차려왔지만 안주는 고기가 없고 채소뿐이라며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집은 가난하고 시장마저 멀다네. 맛있는 음식이랑 전혀 없고 단박한 것뿐, 채소를 말하는 거겠죠? 단박한 것뿐이네.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네.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네, 주인이 뭐라고 변명하고 있어요? 인색한 대접. 여러분, 인색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너무 인색해. 약간 좀 짠돌이 같다? 베풀 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인색한 대접과 그에 대한 변명. 친구가 오랜만에 왔는데 채소를 딱 내오면서 미안해. 반찬, 시장도 멀고 우린 가난해. 준비한 게 없어서 미안해. 라고 먼저 변명하고 있죠. 그랬더니 우리 김 선생 어떻게 대화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 전에 그때 마침 한 무리의 닭들이 마당에서 어지럽게 모이를 쪼고 있었다. 가난하다면 닭 한 마리도 키울 수 없을 텐데 닭의 무리들이 마당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오랜만에 온 친구에게 닭을 잡아서 대접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하지 않은 거겠죠. 그러면 김 선생 입장에서는 이 친구에게 한마디 하고 싶겠죠. 근데 우리 보통의 사람 같으면 그럼 저건 뭐야? 저 닭들은 뭐야? 너 저게 아까워? 이렇게 말했겠지만 우리 김 선생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는지 보겠습니다. 김 선생이 글을 보며 말했다. 어떻게 말했는지 볼게요. 대장부는 천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네. 내 말을 잡아 안주를 장만하게. 지금 집 주인은 그 닭 한 마리도 잡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딱 보고 있던 김 선생이 난 대장부야. 천금도 아깝지 않아. 그러면 내가 지금 너네 놀러 올 때 타고 네 말을 잡아서 안주를 만들자라고 말하고 있죠. 진짜 김 선생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말을 잡아서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누구에게 돌려서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인색한 대접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돌려서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돌려가기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럼 100번 쓰기 바로 나갑니다. 자, 하나뿐인 말을 잡으라니 그럼 무엇을 타고 돌아가겠다는 말인가?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이 집주인이 했겠죠? 그럼 뭐 타고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김 선생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해요? 닭을 타고 가려네. 이거 센스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 저기 닭 돌아다니고 있잖아. 나 오랜만에 왔잖아. 그러면 내가 닭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친구 된 도리로 대접은 해야지. 내가 지금 기다려 줄 테니 잡아와. 이런 뜻을 전달하는 거겠죠. 어떻게? 돌려서요. 자, 그랬더니 우리 김 선생이 닭을 타고 가려네. 그래서 제목이 차계기환이에요.
닭을 빌려 타고 돌아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주인이 또 알아듣고 주인도 센스가 있죠. 화를 내거나 뭔가 오해해가지고 진짜 말을 잡는 게 아니라 김 선생의 대답에 주인이 크게 웃고 닭을 잡아 대접하였다. 친구끼리 통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자, 우리 김 선생의 태도를 봤더니요. 재치와 익살로 자신의 생각을 돌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 오랜만에 온 친구를 마땅히 대접해야지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돌려서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우리 주인 보세요. 크게 웃고서 닭을 잡아 대접하였다. 김 선생의 말에 담긴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친구는 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보면 어쩌면 김 선생이 친구를 비판했다고 볼 수도 있죠. 맞아요. 친구의 어떤 태도를요? 인색한 태도를요. 근데 그걸 진짜 비판, 여러분 선생님 표정에서 보이는 태도 있죠. 막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유머러스하게 비판하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풍자라고 합니다. 해악은 웃음을 유발한다는 뜻이고요. 풍자는 그 웃음과 플러스 비판을 담은 걸 풍자라고 해요. 즉, 이 글에서는요. 풍자와 해악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어떤 교훈을요? 인색한 대접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재치 있는 지적을 유머러스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생님 지금 여기서 한 군데다가 밑줄 치고 싶거든요. 그 선생님 근데 이거랑 담화관습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무언가를 얘기할 때 직설적으로 너 닭 잡아, 너 내가 우스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돌려서 말하고 있구나.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돌려 말함. 혹시 선생님 화면 밖으로 나갔거든 목소리에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자신의 생각을 돌려 말한다. 우리 돌려 말한다라는 걸 다른 말로 완곡하게 말한다라고 하거든요. 뒤에 정리할 내용 있을 거니까요. 그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이해됐다면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이야기도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김만중이 쓴 사시남정기의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조선시대 작품이고요. 여러분 혹시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숙종 아세요? 네, 장희빈이라고 하는 후궁의 계략에 빠져서 인현왕후를 내쳤던 왕이죠. 그 이야기를 비판하고 싶은데 실제 숙종, 장희빈, 인현왕후를 작품 속에 밝히면 당연히 목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김만중이 중국을 배경으로 다른 인물들을 설정해서 숙종을 비판하는 내용을 그 장희빈과의 일화를 비판하는 내용을 다루는 소설이 사시남정기입니다. 자, 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요. 단어들이 조금 어렵고 여러분이 줄거리를 모르면 이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할까봐 사시남정기 맛보기를 조금 선생님이 준비했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김만중의 사시남정기 맛보기 한번 보러 갈까요? 자, 배경은 중국이고요. 남자 주인공 이름이 유연수입니다. 15세 장원급제에서 벼슬을 하게 돼요. 그 벼슬의 명이 한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설 속에서는요. 유연수 하지 않고요. 유한림이라고 부르는데요. 15세 장원급제도 하고 마음씨 좋고 얼굴도 예쁜 사씨와 혼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은요. 그 사씨한테 청혼한 다음에 답을 듣는 부분이에요. 선생님 시선이 가는 곳엔 교과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둘이 사이가 좋았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사씨가 남편한테 청합니다. 대를 이어야 하니 첩을 들이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한림이 교씨라고 하는 첩을 들여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첩의 입장에선 어때요? 내가 비록 첩이지만 나는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사씨를 은근히 견제하면서 우월감에 빠져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 교씨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즉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친구인데요. 동청과 짜고 사씨를 모함해서 결국 유한림이 교씨의 말에 넘어가서 사씨를 내쫓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교씨랑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머지않아서 사씨도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교씨 입장에서는 정실 부인이 아들을 낳았어? 그럼 내 아들과 나의 입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모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유한림이 거기에 넘어가서 사씨를 내쫓게 됩니다. 그런데 교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자신의 불륜남과 다시 한번 짜고 남편까지 유한림마저도 모함해서 유배를 보내게 만들어요. 너무 나쁜 여자죠. 장희빈을 빗댄 등장인물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요, 조정에서 모든 유할림의 혐의가 풀리고요, 유할림이 다시 오해를 풀고 사씨를 불러들여서 행복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교씨는 벌을 받았겠죠? 즉, 숙종과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소설이 바로 사씨 남정기입니다. 내용 대충 이해됐으면 다시 교과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 작품 같이 살펴볼 텐데요. 단어가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단어 뜻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 유소사가 지연에게 부탁하여 유모를 통해 사소저에게 청혼의 뜻을 전하고 답변을 듣는 상황이다. 지연 무슨 뜻? 사람 이름 아니고요. 벼슬아치예요. 즉, 우리 유할림의 집은 높은 벼슬을 하던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나랑 결혼하자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중매를 통하겠죠. 그 고을의 벼슬아치한테 부탁해서 사신의 집에 청혼을 한 거예요. 우리 아들과 결혼시킵시다. 그 답을 듣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자, 유모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 다시 나와 부인의 말씀을 전했다. 뭐라고 대답했을지 잘 볼까요? 노약께서 소녀의 혼사를 위해 누실로 왕림하시니 참으로 황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뜻 나와 있어요. 외우지 마세요. 쓰면서 외우시면 안 돼요. 자, 남을 높여 이르는 말이래요. 지금 여기서 사씨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상대방을 엄청 높이고 있죠? 선생님, 이거 유모가 한 말인데 왜 사씨라고 하세요? 유모는 사씨의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누추한 저희 집까지 지금 상대방을 높여서 말하고 있죠? 높으신 분께서 소녀의 혼사를 위해서 누추한 저희 집에 친히 와주시니 너무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단어 공통점 보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의 거처를 겸손하게 하고 남을 높이고 있고 남의 권위를 높여주고 있죠. 요거에서 공통점을 찾으면요. 지금 이 대화는요.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춰요. 내 집은 누추한 곳이고 날 찾아온 사람은 높은 분이고 너무 황공하옵니다. 스스로 낮추고 있는 태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만 말씀하신 유소사댁과의 혼사는 다만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울 뿐입니다. 결혼 안 한다는 뜻일까요?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보잘것이 없는데 너무 훌륭한 집에서 저희에게 중매를 청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계속 낮추고 있는 겁니다. 어찌 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혼하자고 했잖아요. 어길 수 없다. 그건 뭐야? 결혼합시다. 이 뜻입니다. 그랬더니 지연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유소사에게 편지로 통지했다. 유할림의 아버지 말하는 겁니다. 유할림의 집에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일일이 해석하면 안 돼요. 공통점 잘 보세요. 어떤 공통점?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의 김 선생과 나의 부인의 말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자, 김 선생, 아까 뭐라 그랬죠? 밑줄 친 부분 어디였어요? 닭을 타고 가려네. 이 말 있었죠? 무슨 의도였을까요? 닭 요리해서 대접해. 친구가 왔는데 인색하게 굴지 마. 이 뜻입니다. 진짜 닭을 먹고 싶다라기보다는요. 인색한 태도를 비판하는 거죠. 어떻게? 유머러스하게 돌려서요. 자, 나의 부인입니다. 집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뜻을 전하고 있죠. 누추한 곳까지 이렇게 왕림해 주시고 지금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청혼의 뜻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 어떻게 명을 거절하겠습니까? 결혼합시다. 의도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말하기 방식에 담긴 담화 관습 중요합니다. 가에서는요, 아까 선생님 밑줄 쳤던 부분 있죠? 우리는 직접, 야, 닭 잡아와. 친구 왔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인색하게 굴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내 말을 잡아. 나는 닭을 타고 갈게. 뭐 하고 있다고요? 돌려서 완곡하게 말하기. 돌려 말하기입니다. 완곡하게는요,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둥글게 돌려서 이 뜻입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화법이에요. 자, 그 다음 나의 부인인데요. 겸손하게. 내가 묵는 집은 누추한 집. 상대방은 나한테 친히 와주셨으니까 왕림했다라고 하고 노야, 높여서 부르고 있죠. 즉 겸손하게 말하고 돌려 말하기가 문학작품을 통해서 살펴본 우리의 오래된 담화 관습이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6시 40분 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이 나와서 주말에도 같이 일했던 김미란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선생님 먼저 가시라고, 저는 늦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 먼저 가세요 했더니 기다릴까요? 아니요, 먼저 가세요. 저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해서 먼저 보내드렸는데 선생님도 7시쯤에는 학교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토요일입니다. 자, 여러분, 체면이 무슨 뜻이었어요? 체면?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이었죠? 그럼 체면 유지의 원리란 뭘까요? 상대방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네요. 자, 그럼 체면 유지의 원리를 고려해서 대화하는 방법은 뭘까요? 상대방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지 않고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불편하게 하지 않는 거겠죠? 만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화 관습이란 무슨 뜻일까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언어 공동체의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말의 담화 관습의 특징, 어떻게 듣고, 경청하고, 가려 듣고, 그 다음 항상 말 조심하고, 가려 말하고, 그 다음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완곡하게 말하고,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하게 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담화 관습입니다. 자, 선생님 계속 강조하지만요, 개념을 달달 외우시면 안 되고, 예를 통해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에서 피맛이 나고 있습니다. 선생님 끝까지 잘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선생님이 주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문장 성분 문장 선물 2번째 시간입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이모티콘 바꿔봤거든요. 망이와 운동하는 빵쌤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 오늘 2번째로 준비한 문장 선물은요, 이겁니다. 자, 내가 살아온 날들이 나를 증명한다. 우리 앞에서 체면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 모습. 근데 내가 살아온 모습과 다른 나를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밖에서는 막 술 마시고 음담패설하고 비속어 막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100번 쓰기 시키면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이 선생님을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이 말하는 걸 통해서 방현지라고 하는 어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면 아마 그건 선생님이 오래전부터 살아온 선생님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이 여러분을 증명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죠.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삶을 꾸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멋진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가치 있게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